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6평 하면은 제가 제일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6평 때는 이전보다 점수가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는 좋은데 잘 나오면 좋죠. 근데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안 됐을 때 그 실망감이라는 건 사실 뭐 생각보다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정작 이제 뭐 결과가 잘 안 나오면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6평 때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 뭐 잘 될 거다. 뭐 분명히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보통은 이런 감정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근데 저는 반대로 뭐 잘 될 수 있다 보다는 기대감보다는 저는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찍을 때 그 적어놓은 문구가 있어요. 대문 문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계산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계산하지 말자. 저도 이제 살다 보면 뭐 저도 모르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대개는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어깨에 헛심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잘 나올 수 있는 결과도 잘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반면 교사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제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뭐 6평 때 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그냥 평정심 뭔가 잘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안 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계산하지 말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다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마음을 세팅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마음의 낙차.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분명히 요동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요동칠 거예요. 이 준비가 없이는 반드시 요동칠 거예요. 그렇지만 미리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거나 흔들려도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분야에나 막론하고 믿음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친구들도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저와 신뢰를 형성하면서 가고 계신 거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6평 시험의 한정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믿음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믿음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빠르게는 1월부터 뭐 늦게는 2월부터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럼 벌써 뭐 꽤 뭐 한 4,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근데 그 공부를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불안했을 거예요. 뭔가 잡히지 않은 느낌이 들고, 네, 그럴 텐데, 사실 그런 불안감보다는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 점검하면서, 내가 제대로 해왔구나. 내가 제대로 해왔구나. 내가 헛공부한 건 아니구나라는 근거를 수집하셔야 돼요. 근거를 수집하셔야 돼요. 근데 이 근거 수집이라는 건 막연하게 문제풀이를 막 해서는 안 되고 뭔가 구체적으로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생각의 종류에는 얕은 사고와 깊은 사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앉아서 공부 시간만 채우면 이건 얕은 사고로 끝나는 거예요. 쉬운 문제를 푸느냐, 어려운 문제를 푸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그걸 들여다보느냐, 곱씹어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를 다시 돌아보시고 특히 전략 점검을 해보시고요. 전략 점검. 내가 이 전략을 잘 익혀왔는가? 그리고 국어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독서와 문학과 언매의 전략을 잘 익혀왔는가? 내가 잘 익혀왔다 생각이 든다면 뭐 크게 걱정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대로만 하면 되겠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6평 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안 나온 친구들 중에 불안함을 덜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예 안 느끼거나.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어쨌든 내가 상반기에 해왔던 대로 이대로 하반기에 할 수만 있으면 뭐 문제없이 점수를 올리겠구나. 이런 확신과 믿음은 사실은 강사에 대한 믿음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숙달을 시켜 나갔을 때 잘 될 것인지 그리고 상반기에 선생님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잘 가르쳐 줬는지 내가 그거를 어느 정도 익혀나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은 복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짧은 시간 안에 익히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복잡한 전략을 갖고 있거나 생각이 너무 많은 친구들은 그걸 단순화하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가지치기를 하란 얘기죠. 가지치기 안 하면 나무 다 죽죠. 가지치기를 하시고 생각을 단순하게 만드시면 좋겠어요. 생각을 비우세요. 아시겠죠? 네.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제가 퀴즈를 드려볼 텐데 여러분 육모를 잘 소화하기 위해선 100%의 완성된 실력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육모 때는 뭐 재수를 했건 삼수를 했건 사수를 했건 완성될 수 없어요. 사실 이건 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 힘드신 그런 상황도 있을 텐데 1년이 지나잖아요. 애들은 믿기지 않게도 다시 리셋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휘발된다고 하죠. 기본기를 다시 쌓아야 돼요. 다시 쌓아야 돼. 만약에 기본기를 다시 쌓는 기간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수능을 보면 미끄러져요. 이건 제가 단연간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모 때는 약간 겸손한 자세로 내가 설령 뭐 자신감이 정말 충천하더라도 좀 겸손한 자세로 갈 필요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 100%를 다 발휘할 필요는 없다. 100%를 다 발휘할 필요는 없다. 좀 가볍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에서도 여러분 연습 때 기량이 실전에서 100%다 나오는 경우가 많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연습 때 실력이 실전에 100%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아쉽다 그러거든요. 아쉽다. 항상 아쉽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생각하셔야 돼. 6평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잘 보건 못 보건 무조건 아쉬움이 남는 게 정상이라는 걸 생각해 줘야 돼.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전 영역에서 내가 반드시 선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6평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한 파트에서라도 혹은 한 유형이라도 여러분이 이전에 되게 답답했었던 부분이나 뭐 유형이 있었다면 이게 이제 6평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각이 와야 돼요. 어느 정도. 시험을 보면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네. 여태까지 그 선생님이 얘기하던 게 이런 거였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혹은 상반기에 내가 했더니 뭐 모두는 아닌데 어쨌든 독서에서 보기 문제는 내가 좀 더 좋아진 것 같네. 문학에서 인물관계가 좀 더 잘 들어오네. 시간이 단축됐네. 이런 식으로 점수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점수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과정상에서 좋았던 거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스포츠에서도 평가전이라는 걸 치잖아요. 스파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든 영역을 잘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조금씩 내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점을 찾아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론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국어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자신감을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자신감을 충전하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게 비속어가 아니고요. 네. 지난 모의고사를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된다. 바둑으로 비유를 들자면, 바둑에서는 이제 기사님들이 시합이 끝나면 복기라는 걸 해요. 체스도 마찬가지예요. 선뜻 믿기지 않겠지만 바둑이 끝나면 이제 기사님들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남아서 복기를 합니다. 그게 서로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는데, 복기를 하면서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실력을 성장시키려면 이 복기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국어에서만큼은 복습을 하거나 복기를 해본 적이 많나요? 애초에 사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해설 보고 띵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기를 할 게 없어요, 별로.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 모의고사를 다시 반드시 꺼내가지고 내가 잘한 점이 무엇인가, 잘하고 있던 점이 무엇인가, 점수가 좀 잘 나온 회차에는 내가 어떤 것들이 달랐는가, 좀 못 나온 회차에서는 내가 뭘 못했는가를 반드시 세세하게 정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데이터를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복싱이나 격투 스포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아픈 펀치가 어떤 펀치죠? 데미지가 큰 펀치라고 해야겠네요. 데미지가 큰 공격이 어떤 거냐면 상대방이 모르고 맞는지도 모를 때 싹 때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뭘 맞아서 다운됐는지를 모르는 펀치를 맞으면 그게 제일 굴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6평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6평이 끝났을 때 뭐가 보완됐고 뭐가 부족한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복기가 안 돼 있으면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보고 적게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복기하고 돌아봤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게 뭘까요? 바로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 공부를 만약에 하루에 3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이제 지난번에 풀었던 것 중에 좀 쉬웠던 지문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잖아요. 어려운 지문 말고 좀 쉬워 보이는 거나 여러분이 자신감 있어 하는 그런 분야의 지문을 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비유를 드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UFC나 격투기 경기, 구기 종목도 다 좋아하고요. 전 스포츠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런 스포츠들을 보는데 요걸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복싱 선수로 예를 들어드릴까요? 복서라든지 격투기 선수라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선수가 실력이 빠르게 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겁나 센 선수랑 싸운다. 겁나 센 선수랑 많이 잡아본다. 두 번째, 좀 약한 선수랑 많이 해본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땐 센 선수랑 많이 해봐야 실력이 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답은 약한 선수랑 많이 해봐야 돼요. 약한 선수랑 많이 해봐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연마했을 거잖아요. 전략을 연마했을 거잖아요. 근데 겁나 센 상대하고 하면 내 전략이 안 먹힌다니까? 이해되시죠? 안 먹혀요. 그러니까 약한 상대하고 하면서 내가 익힌 전략이 설 익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러프하게 적용했을 때라도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많이 해봐야 점점 그 전략에 확신을 갖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내가 처음부터 겁나 어려운 문제에 도전했는데 그게 계속 틀려. 그럼 자신감이 상실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어려운 걸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지금 뭐 국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모의고사가 대부분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빨리 내려고 한다? 또 전략을 어렵게 익힌 전략을 어려운 모의고사로만 계속 적용을 하려고 한다? 이거 안 돼요. 자신감 그냥 죽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은 좀 쉬운 문제, 혹은 쉬웠던 모의고사,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자신감을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제 역할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흔히 아는 내용이더라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인지시켜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 영상 솔직히 뭐 편집도 재미없고, 예, 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알아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 선에서는,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땐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거, 이런 거 알려드리는 코치 역할을 좀 하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컨이에요, 세컨. 예, 감독.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예, 드릴링을 해야 된다. 드릴링이 뭐냐, 약한 부분만 쭉 파서 그냥 파회를 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만 완전히 박살 내자는 거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걸 보면은 모의고사를 많이 풀죠. 근데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문학을 풀고, 뭐 독서를 풀고, 뭐 선택을 풀죠.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루에 이 많은 영역을 골고루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엔 필요해요. 이것도 필요한데 일정 시간 이상을 여러분들 약점만 파는데 시간을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학에서 고전소설 중에 뭐 가정소설이 약하다. 그것만 파는 거야. 느낌 오시죠? 독서에서 내가 과학지문이 약해. 그것만 파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매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형태수 분석하는 게 약해. 그것만 찾아서 파라고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 필요 없어.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양을 막 엄청 많이 할 생각을 하고 막 문제를 또 막 수집해. 이러지 마, 제발.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과거에 풀었던 것도 괜찮아. 그걸 그냥 다시 한번 보면서, 기출지문으로 해도 돼요. 다시 한번 보면서 전략 구상하고 상기시키고, 내가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정도 구상해 준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로 한번 적용해보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좀 뭐랄까, 세부적인 부분을 각계격파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분해했다고 해요. 군대에서 총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군인들은 뭐 좀 과장 보태면 눈 감고도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거든요. 그 총의 구조를 되게 잘 알게 되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많이 쪼개보고 분해해보고 조립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절차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국어의 구조를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해를 했으면 이제 통합을 해야 돼. 조립을 해야 되는데, 자, 조립에 해당하는 내용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씩만 생각하자는 거야. 하나씩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문학도 못하고 독서도 못하고 언매도 못해. 근데 6평 때 이걸 다 잡으려고 하면 그냥 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좋은 말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냥 싹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6평 보시기 전에 딱 하나의 타겟만 잡아. 독서면 독서, 독서 중에서 인문이면 인문, 사회면 사회, 과학이면 과학, 기술이면 기술, 그거 하나만 파요. 그 다음에 문학이면 현대소설이든 시든 고전시가든 고전소설이든 하나만 파. 그러니까 하나씩만 생각하자는 거야.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의 인문지문을 공부를 한다. 그럼 그 공부할 동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독서의 입문지문을 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걱정이 돼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문학에서 막 현대시도 해야 되고 현대소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눈앞에 이제 독서가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역만 집중해. 동시에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만 집중해. 대신에 월화수목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있잖아요.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뭐 하루에 두 가지 영역을 준비하셔도 되고 하나만 파도 되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만 생각하자면 월요일 날은 독서의 인문지문 잡고, 화요일 날은 독서의 사회지문 잡고, 수요일 날은 독서의 과학기술지문 잡고, 목요일은 현대소설 잡고, 금요일은 현대시 잡고, 토요일에는 고전시가 잡고, 일요일은 고전소설 잡고 이렇게 돌리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3주 나오잖아.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 같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통합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도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해와 조립, 그러니까 분석과 각계격파와 통합을 동시에 해나가자 라는 건데, 조립을 할 때는 조립만 확실하게 하고 분해를 할 땐 분해만 확실하게 하고, 어쨌든 뭔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밑바닥 정신이 중요해요. 밑바닥 정신. 밑바닥 정신은 내가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왔다 해도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갖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6평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다시 처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반기에 반드시 역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 전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